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인사이더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장맛비도 구적구적 내리고 있네요. 제가 2010년도 11년도 초에 저희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식품 제조 공장을 구입하실 분들, 또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본 영상을 찍게 됐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라서 10년이니까 지금 26년이니까 만으로 16년, 17년 뭐 이렇게 됐는데,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그때의 제 생각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요 사건이에요. 2010타경 15041 천안에 있는 그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건데, 임의 경매예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였었고, 채무자는 두 분이었었고, 그때 감정가는 7억 6,400, 토지는 617평이고 건물은 317평.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획관리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바뀌었어요. 요 지역에 요거였었는데, 제가 왜 이 경매 물건을 그때 낙찰 받았냐 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교에서 세로 임차공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가 300, 사무실은 별도로 50, 그러니까 3천에 350을 내고 월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그때는 이제 해썹이라는 거를 좀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2010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해썹을 좀 운영하고 싶어도 뭐 남의 공장에다가 시설 투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나갈 때는 다 뭐 없어지는 돈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경매로 공장을 사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전에 임차 공장에서 2008년도부터 있었는데 9년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경매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매 지식이 있었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경매한 지가 20몇 년, 30년 안 됐고 20몇 년 됐으니까 뭐 경매한 지 7, 8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없는 지식으로 경매 공장을 이제 알아보러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어요. 소유권 있고 저당권 있고 뭐 저당권 쭉 있어서 권리 분석상 하자는 없었던 물건이에요. 땅도 617평이고 공장동이 왜 317평이냐면, 여기 보이는 요 공장이 요게 150평이에요. 요 해썹이라고 써 있는 김치 공장에 있었고, 요게 이제 밑에는 사무실동, 2층은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숙사도 또 사연이 많은데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걸 낙찰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감정가가 7억 6,400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 쓸 거예요? 이게 한 번 유찰됐어요. 한 번 유찰돼서 5억 3,500에 유찰됐어요. 5억 3,500에 경매가 진행됐고, 그때 저희 회사 이름이 주 돈가식품이었었어요. 응찰자는 6명이나 됐죠. 6억 6,600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서류를 쭉 보니까 5억 8,500도 있고 6억 2,400, 6억 5,110만 원, 제가 6억 6,600, 그럼 한 900 차이 나나요?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경매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1등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려면 좀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쓰면 1등 하는 거죠, 경매에서는. 그런데 요거는 아주 적정한 가격에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등이, 그때 기억으로다가 2등이 쫓아와서 나 꼭 김치 공장을 해야겠다. 이게 김치 공장에 있었어요. 꼭 해야 되겠다. 이거 나한테 팔 수 있느냐. 지금 같아서는 뭐 판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단호하게 나도 사용하려고 입찰한 거다. 그래. 아주 마음에 들게 그때는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물건 권리 분석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여기 10년 11년 1월 달에 이게 종결은 이제 배당까지의 얘기고, 요즘 허가가 나고 바로 냈던 것 같아요. 2011년 뭐 한 2월 전에 1월 때 내고 3월 10일인가 열리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가 끊겨 있고, 저희도 식품 제조를 하다 보니까 물이 끊겼어요. 수도가. 이거 뭐 공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한전에 가서
이거 전 소유자의 전기 요금 이거를 내가 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담당자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가서 1983년 12월 27일 선고 83 다카 893 판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전소유자 건은 제가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거 좀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기는 잘 해결이 됐어요. 이게 수도가 태클을 걸었었어요. 어떤 태클이냐면 일단 내라. 안 내면은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으니까 깝깝하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냈어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이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내고 소송을 했어요. 요것도 대법원 판결 1993년 5월 11일 선고 92누 17211 판결 급수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이유를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낸 거죠. 안 내면은 수도를 연결 안 해주니까 일단 그 전 소유자의 수도요금을 내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송을 해서 그건 한 6, 7개월, 7, 8개월 정도 후에 재판을 통해서 시와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시에서 다시 환급을 해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식품 공장에서는 전기, 수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뭐 나쁘게 해결된 것 같진 않아요. 판례들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대체적으로 환급 받든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1월 10일 날 냈네요. 보니까 1월 11일 날 대금을 완납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근데 업종 코드가 틀릴 수가 있죠. 전 공장하고. 저희는 그때 족발, 보쌈 이런 종류하고 김치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낙찰받은 공장은 김치 공장이었었죠. 김치 공장의 그때의 그 업종 코드는 10129였던 거를 변경해서 또는 추가해서 10301 10129를 그냥 살리고 10301까지 해서 업종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환경성 검토를 또 하라고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했고, 그래서 승인을 받고 법인 이전을 했죠. 법인 이전을 하고 나면 공장 설립이 완료가 되니까 신청이 되고 완료가 되면 공장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게 됐고, 그다음에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통 식품 공장이든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포장재가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도청에 의뢰를 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해서 그때는 얼마 기간 동안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라벨, 스티커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얘기를 설명했고, 다음은 그럼 이 공장을 왜 샀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아까 요 그림 보셨죠? 요 그림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적에 요 부분 1층처럼 건축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뢰를 했어요. 아는 분 소개로 건축업자를 만나서 이거 증축하는 데 있어서 허가 사항까지 포함해서 건축비 산정하고 다 확인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 저부터 그런데 아는 사람 소개로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안 쓰게 되죠. 그 참 미련한, 지금도 이렇게 봐도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계약서를 안 쓰고 허허실실 서로가 좋게 처음에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끝나면 얼마 주고 아주 깔끔하죠, 말로는. 근데 이게 분쟁이 됐어요. 여기가 여기 창문 크기로 따지면 여기 한 4m 정도? 4m 크게 잡아도 5m 정도 되는 데에다 방을 하나 드렸어요. 여기다가 방을 하나 드리고 앞에는 이렇게 비 안 맞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은 이런 상태죠. 지금 여기 요 공간인데 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 이게 공장을 할 때 향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이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서향이에요. 이 시커먼 게 보기도 흉하고 왜 시커머냐면 지금이 7월 초인데 하여튼 5월 달서부터 이 서향의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더군다나 조립식 패널인데 이게 하루 종일 에어컨 안 틀면 35, 6도를 상해요. 항상 아침서부터 밤까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 실수했던 것 같아요.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어도 향이 그렇게 된 집을 경매로 샀는데 방법은 없죠.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앞에다가 전부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 하여튼 이거를 소송을 해서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증축을 해달라 허가사항까지. 그래서 오케이 금액도 결정됐고 했어요. 다 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끝 무렵이 됐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업자가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뭐 그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서 연락하고 했더니만 제가 그때 돈으로 다 잔금을 700만 원인가 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장이 날라왔어요.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황당한 얘기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 공장 전체를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700만 원 때문에 2,500만 원을 달라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1심 가고 2심 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가 신고를 한 거야. 건축업자가 지가 짓다 말고 지가 신고를 한 거야. 불법 건축물로. 그래서 이거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허가 맞고 뭐 하는데 1억 가까이 그때 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한 3년 정도 아주 진 뺐죠. 아주 요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할 때 이전에서 또 나한테 맞게 저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저번에 임차계약서 영상도 있는데 특약사항에 돈은 계약금 얼마 주고 며칠 날 얼마 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나타나서 공사를 안 하는데 뭐 며칠 날 시간만 됐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써야 된다고. 공사가 얼마만큼 벽체 내지는 지붕까지 완료되면 뭐 30% 주겠다. 계약금 30% 주고 30% 주겠다. 내부 끝나고 나면 20% 주겠다. 허가에 관련된 사항 완료되면 완결하겠다. 일주일 이내에.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계약서도 안 썼지. 더군다나 건축업자가 돈 생각도 안 한 돈 더 달라고 하지. 소송 걸지. 공장 압류되지. 아주 일이 무지하게 꼬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경매든 뭐 매매든 사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내 환경에 맞게 증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법조항까지 넣어서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하겠다, 완납을 하겠다, 뭐 이런 계약서를 좀 특약상에 넣어서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사게 됐냐 하면 여기가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뭐 조금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환경을 한번 봤어요. 여기가 천안 시내가 여기인데 여기가 천안 시내예요. 여기가 이제 뭐 두정역 있고 직산역 있고 요쯤 되는데 그때 제가 갈 적에는 요 북천안 IC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제가 가기 조금 전인가 요때에 이 북천안 IC가 생겼어요. 원래는 천안 IC밖에 없었죠. 여기 천안 IC밖에 없었다고 복적복적했었죠. 여기가 서울까지 간 경부고속도로고 요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성환역도 있고 여기 직산역도 있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때 요게 막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이건 아산 쪽 삽교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경부선이 있고 요쯤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시내 나오면 무지무지하게 비싸니까 일단 요쯤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여기를 입찰하게 됐죠. 일단 환경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으로 요쯤이면 좋겠다 싶었고 또 지난 영상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땅의 도로 관계가 어떤가. 도로가 물려 있어요. 여기에 공유도로가 물려져 있고 공유도로가 이게 도로 문제가 해결됐고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평수도 그때는 맞았고 그러고 나서 요건 또 다른 얘기인데 한 3, 4년 4, 5년 지났는데 여기가 그 보신탕집이었었어요. 보신탕집 여기가 요렇게가.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거 개를 집에서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털 냄새 아주 여러 가지 불편했었어요. 이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저 수원 사시는 분인데 이걸 나한테 파시오.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원하는 금액을 줄 테니 파시오. 원하는 금액을 줄 테니. 그래서 그 양반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샀어요. 그때 시세로는 이 땅에 더블은 준 것 같아요.
이 땅의 따블을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만치가 이러면 이게 300몇 평이고 600몇 평이니까 딱 1000평이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한 집원 했던 것 같아요. 한 집원 했던 건데 어떻게 해서 분할이 되고 다시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사가지고 1000평이 됐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이쪽 물고 있고 이쪽 물고 있고 하니까 이 땅의 값어치로 인해서 이 땅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된 땅을 갖게 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또. 하여튼 이 공장을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위치적으로다가 아주 좋았고, 길도 큰 문제 없이 뭐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만큼, 이쪽도 이제 이건 나중에 산 거지만 이쪽도 이 면이 물고 있고 이 면이 도로를 물고 있고 이 면을 물고 있으니까 도로 분쟁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돼요. 이 경매에서는, 경매나 매매나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안 물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역이 이제 요러다 보니까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져 있죠. 저 주거 지역보다 보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 내지는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많이 멀리 있는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저 산속에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수급 문제, 직원들 채용 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때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여기 김치 공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김치 공장 내부 사진은 뭐 그때는 큰 내부 사진은 없는데 안에 보니까 경매에서 볼 적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뭐 형식적 경매 이렇게 경매를 구분을 하는데, 그중에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사건에서 이 기업은행 1순위 저당권자가 공장저당법상 경매로 진행하는 임의 경매일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부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땅과 건물만 경매로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집기는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집기는 전소유자께 되죠. 그럼 내게 아니니까 명도나 내지는 이걸 갖다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동산도 안에 집기도 동산 경매가 진행이 됐었던 사건이에요. 현장 경매를 하는데 이게 안에 있는 집기들이 그때 돈으로 감정가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유체 동산 경매 해가지고 이 안에 뭐 배추 투입 컨베이어나 절임통, 뭐 혼합기, 배합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그 학교 급식을 했던 김치 공장이다 보니까 해썹도 운영을 하면서 일반 해썹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도 운영을 했던 그런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큐베이터나 크린벤치, 오토클레브 뭐 이런 것들도 실험실 장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게 처리를, 그러니까 두 경매를 부동산 경매 따로 하고 동산 경매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거 말고 동산 안에 있는 살림살이에 관련된 것도 동산 경매로 진행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경매로 물건을 샀을 때 안에 있는 동산 경매가 따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안에 집기가 감정평가서에 표시가 다 돼 있으면 그 안에 집기도 뭐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안에 살림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한 사건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낙찰 받아서 제가 쓸 건 쓰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랬던 물건이니까 경매로 식품공장을 살 때에는 요런 조건도 있을 수 있다.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요게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보통 잔금을 낼 때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돼요. 여기 채무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게 되죠, 채무자 소유자는. 그런데 송달불능 사건이 됐어요. 송달이 안 돼가지고 공시송달까지 가서 끝내는 인도명령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채무자하고 만나서 또 여기 기숙사동에 뭐 살림살이 옷장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좀 협의금 좀 지급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인수증도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렇게 진행되고서 그럼 지금은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하고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걸 거 아니에요. 17년 동안 돈 벌었어? 내지는 뭐 땅값 좀 올랐어? 그거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17년이 되면서 요 공장을 경매로 사고, 여기 요 공장을 경매로 사고, 요 공장은 매매로 비싸게 사고, 이렇게 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1000평이 됐다. 근데 지금 뭐 시세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이 업종을 약 30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다 따져보기도 그렇고, 이 공장만, 여기서만 17년이고, 저쪽 공장에서 뭐 몇 년 하고, 20몇 년이 넘었는데, 공장을 사는 거는 그때의 마음은 그랬죠. 월세가 350씩 나가는데, 내가 경매로다가 사게 되면, 요 정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300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내 공장 사가지고, 내가 편하게, 그때 해썹 막 초창기였으니까, 해썹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진행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해도 덜 아깝고, 또 이자 나가는 것보다는 내 공장에 유익한 비용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럼 잘한 것 같느냐?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로다가 전전긍긍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죠. 10년, 20년이 저처럼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지나게 됐을 때 돈 벌었냐? 아까 그 질문 하다 말았는데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런데 공장은 남아있죠. 6억 6,600에 경매로 낙찰 받고 동산 경매하고 뭐 세금까지 하고 어쩌고 하면 와서 설비하고 하면 10억은 들었죠. 10억은 좀 넘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돈으로. 그러면 지금 뭐 임차 공장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이거를 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조건으로 잘 샀다. 여러분들도 임차로 있는 분들이라면 그 월세로 내지는 비슷한 월세 낼 금액으로 내 공장 사서 이자를 내면, 저처럼 사업을 못하는 경우, 저는 사업을 못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유지만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공장은 남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오로지 식품 공장 하는 분들을 위한 그 공간이다 보니까 오래 두고 있으면 우상향을 하더라. 여지껏 한 50년 한국 사회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보면 지금 월세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수준 내지는 조금 더 하든지 욕심내서 해서 내 자가 공장을 갖는 게 이익이고 남는 장사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도 그냥 임차 공장을 하고 있었다면, 나이가 이렇게 보시죠, 여기 허연 거? 돈 버는 게 없는데 그럼 그대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지만 했으면 그냥 뭐 먹고 살고 유지만 한 거지. 내 공장을 갖고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공장은 남는다. 잘하시는 분들은 공장에서도 이익 보고 부동산 쪽으로 가치도 상승하면은 더 좋겠지. 그런데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하여튼 저는 안 남았습니다, 공장하면서. 그러나 임차 있었으면은 진짜 실패한 사업 활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 공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사냐, 돈 없죠. 뭐 식품 공장 사서 하라고 그러면은 뭐 100이면 100, 돈이 어디 있어, 식품 공장을 어떻게 사,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경매로 사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감정평가 내지는 낙찰 금액의 일부 금액, 상당 금액을 대출로 할 수 있고, 계산을 해서 그 대출 이자가 지금 내고 있는 이자보다 비슷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내 공장 사서 하셔라. 그게 훨씬 더 이익이다. 사업에서도 이익을 보고 부동산 값어치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임차 공장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내 공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셔라.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